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2월 25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막식 국민의례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폐막식에서 국민의례는 정식 절차를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식 절차였던 것이지요. 폐막식에서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극기 개양과 함께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장사익님과 어린이들이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안내 멘트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자가 첫 번째 실수를 했죠. 애국가 제창이라고 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국민의례 약식 절차에서는 애국가 제창은 없습니다. 또 애국가를 연주하더라도 전주 부분은 연주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장사익님이라고 한 부분입니다. 국민의례에서 개인을 이름 뒤에 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실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가 제창이라는 말 바로 뒤에서 애국가는 장사익과 어린이들이 부르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밝혔지요. 따라서 말은 제창이라고 했지만 그 제창이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르는 일반적인 제창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익과 어린이들이 부른 그 애국가, 그것은 독창이 아니었습니다. 합창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제창도 아니었던 것이죠. 사회자가 합창이라는 말을 썼더라면 차라리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창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국가, 이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태극기를 개양하는데 의식으로서 나왔던 그 음악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기를 개양할 때도 그것이 법률과 또 법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러한 공식 절차를 따른다. 그런 양식이 마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기법 제9조 제2항에서 이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상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국기의 개양은 애국가의 연주에 맞추어 행한다. 그러니까 이 제창이라고 소개를 했던 이 애국가, 그것은 바로 국기 개양을 하기 위한 음악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실수는 가수가 했습니다. 이번에 노래를 부른 그 가수와 어린이들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소리는 아무래도 가수의 목소리이기에 가수가 실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일반 음악은 각 행사의 성격에 맞추고 또 가수의 특성에 맞춰서 편곡을 해서 사용하곤 하지요. 그러나 애국가는 그러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의례 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 훈령에 따라 애국가는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례 규정 제6조에서는 애국가는 곡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외국인들은 이 국가를 부를 때 조금 그 노래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음색으로 부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법령으로 이렇게 곡조를 변경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애국가는 국가의 상징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의 상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현재의 행정안전부에서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지요. 국가의 상징이란 국제사회에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 문자, 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로서 국민적 자긍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상징은 어느 한순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사상이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국가 상징은 연령, 신분의 고하, 빈부의 격차에 불구하고 그 나라 국민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누구나 공감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영속적인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폐막식에서 태극기를 개양하면서 애국가가 흘러나왔죠. 그것은 연주가 아니라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연주 성격의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애국가, 그것이 연주가 되고 있든지 노래를 불러서 연주곡을 대신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립싱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연주곡을 틀어놓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립싱크를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의례라고 하는 것은 쇼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예식을 행하는데 만일 입만 뻥긋거린다든지 그 소리는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은 경건함을 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국민의례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국가가 연주될 때 일어서서 경청하는 것이 예의이다.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사회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경청하라 하는 이야기도 사회자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익과 어린이들이 노래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경청하라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회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경청하라고 했는데 노래를 했던 것이죠. 행정안전부에서 공시하고 있는 그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위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보궐은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것이죠.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였고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재소장, 그리고 통역, 이들 모두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그 국민 의례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개양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6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원래 법률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와 같이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규정을 하곤 하죠. 그러면 국기에 대한 경례는 어떻게 실시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3조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민 가운데 제복을 입은 국민과 제복을 입지 않은 국민으로 우선 나누고, 제복을 입지 않은 국민은 모자를 쓴 국민과 모자를 쓰지 않은 국민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지 않았으면서 모자를 쓰지 않은 국민, 이 경우에는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여러분은 이 주목이라는 말을 알 겁니다. 주목할 때는 그쪽을 바라다 보면서 다른 동작을 일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목이지요. 그 다음에 제복을 입지 않은 국민으로서 모자를 쓴 국민의 경우에는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역시 같이 주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실수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우선 국민이어야 하겠죠. 대한민국 국민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보궐은 물론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국기를 주목한다. 여기에서 실패한 것이죠.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 활동을 할 때 군대에서나 혹은 학교에서나 그 단체 활동을
줄을 맞춰서 서서 단체 활동을 할 때 주목하라고 그런 지시를 받은 다음에 멈춰서서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그 행위가 평가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김정숙 여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통역을 맡았던 사람까지 이와 같이 손을 올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을 하지 않았죠. 다들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세균 국회의장하고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입니다. 이들은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하는 이 부분마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기가 개양되고 있는 것을 뻔히 쳐다보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한다 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경례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국기가 올라가는 것을 쳐다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무지한 행동이 철없는 아이들이 사고를 치는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어이가 없기도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거수경례를 했죠. 그러면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그가 한미연합사 소속이라는 또 하나의 신분을 겸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미연합사 소속은 남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늘 자주 같이 밥을 먹고 지내는 식구 정도는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가 거수경례를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카 미국 방문 단장, 그는 경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는 미국을 대표해서 온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국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국기를 개양하는데 경례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죠. 또 김영철 북측 방문 단장, 그도 우리 태극기에 대해서 경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는 우리 헌법에 복종하고 있지 않고 그는 우리 국민들과는 다른 대한민국이 그의 국가가 아니고 남의 나라 사람이다. 최소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김영철은 우리의 적인, 쉽게 말하면 적군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적인 김정은의 부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적군이 와서 우리의 그 올림픽 행사장에 앉아 있다는 것이 부조화스럽기도 하죠. 어떻든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문재인 보궐,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회의장, 이진성 헌재소장, 이들은 태극기, 애국가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상징을 잘 모르고 또 이러한 국민 의례를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공무원은 남달리 헌법과 법률에 밝아야 하는 그것이
필수 요소로 요구되는 그런 공무원들이지요. 이 국민 의례, 국가 상징과 같은 것들은 법률과 명령 등으로 이미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보다도 더 그 의례를 잘 지켜야만 하는, 그것이 의무로서 요구되는 공무원인데, 이렇게 모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아주 두드러진 잘 보이는 자리에 있으면서 위반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한 것을 보면은, 이 정도 자신들의 바탕이 드러났을 때에는 창피해서 스스로 사임해야 하는 그러한 일인데, 이들은 지금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 국민들은 더욱 답답한 것이지요. 어떻든 그 폐막식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문재인 보궐의 경우입니다. 그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놓고 서서 시종일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고 부조화스럽다는 것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때 같은 쪽의 발과 같은 쪽의 손이 같이 나가는 일이 길게 계속되는데 느끼지 못한다 하면 참 이상하지요. 바로 그때 부조화를 느껴야 하는데 그와 유사한 그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문재인 보궐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종종 있었고 언론의 보도까지 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뉴스에 따르면 2017년 5월 18일 광주 기념식에서, 그리고 또 바로 며칠 뒤인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손을 잡고 손에 손을 다 잡고 동시에 흔들면서 마치 박자를 맞추듯이 손을 흔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손잡은 사람들이 손을 앞쪽으로 올릴 때는 두 손 모두 동시에 올리죠. 뒤로 갈 때도 동시에 뒤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역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된 때였죠. 그러니까 문재인 보궐은 이럴 때 오른손과 왼손을 각각 순서를 엇갈려 가면서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있는 곳에서 출발해서 이 손을 잡고 흔드는 그 리듬이 깨어진 것이죠. 그 당시에 이것이 화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사이를 두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그랬다 하는 것은 특이하다면 특이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은 문재인 보궐을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들은 그가 치매다 이렇게 흠담을 했지요. 그런데 그럴 일은 아니라고 보고 여기에서 내가 느낀 것은 혹시 문재인 보궐께서 타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다른 관점에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일이 2017년 3월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1차 토론회에서 또 있었습니다. 이것은 CBS 방송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토론의 순번을 정하기 위해서 사다리 타기 게임을 했었습니다. 전부 4명의 그 후보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첫 번째 후보가 사다리 타기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후보도 사다리 타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번이 결정되었지요. 세 번째 후보도 사다리 타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후보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 문재인 후보는 자기는 나머지 앞에 한 3사람과는 다르게 사다리 타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줄을 서고 모든 사람이 어떤 절차를 밟는다면 자기도 반드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그러한 그 소속감이라든지 성실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나는 열애,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그때도 또 다른 문제는 있는 겁니다. 어떻든 당시 사회자가 마지막 사람까지 똑같이 해서 겹쳐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야 이 게임이 공정한 것이었다고 확인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 게임을 하도록 문재인 후보를 재촉했습니다. 그는 이미 앞 사람들이 3차례나 게임을 하는 것을 관전했지요. 만일 사다리 타기 게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3사람이나 했기 때문에 그 요령은 그 정도 보고 있었으면 알아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후보가 그것을 하게 되었을 때 한 칸 한 칸마다 멈춰서게 됐습니다.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한 칸 움직이면 룰을 어기고 그 다음에 또 룰을 어기고 좀 그 신기하게도 그렇게나 많이 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시청자들이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회자가 직접 나서서 3번 이상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고 계속 직접 지도를 했습니다. 글쎄 그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 나온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기장에 나온 선수와 같죠. 그런데 그 선수 한 명한테 사회자가 들러붙어서 앞에서 이렇게 하시옵소서 저렇게 하시옵소서 하고 계속 설명을 해주는 장면에서 사실은 국민들은 저 사람은 좀 곤란하다 하는 생각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수는 최소한 스스로 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사다리 타기 게임 거기에서는 좀 더 이 인물의 어떤 성향이 원래 이런가 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포인트가 좀 많이 드러났습니다. 생각해보면 문재인 후보는 당시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서 그 게임판을 그 세워놓은 칠판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임판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알고 그리고 그 정도의 그 경력과 또
그 정도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뜻밖에도 그 게임을 전혀 운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그 태도 혹은 시선이 다 있는 그 지점, 이런 것을 살펴보았을 때 첫째, 그는 위로 향하는 길과 아래로 향하는 길을 왼쪽과 오른쪽 혹은 어떤 특징이 없는 두 갈래 길로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다리 타기의 규칙을 아무리 옆에서 설명을 해줘도 매번 갈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헤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다 보면은 그 꺾어지는 지점이 나오죠. 그러면 꺾어지는 지점이 한 2개 정도가 위아래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 거리가 가까우면 그 길이나 그 길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그 인식을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이 아주 넓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 2개가 어떻게 다른지, 어느 쪽이 더 가까운 길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것은 어떤 데이터나 어떤 사안을 세밀하게 보지 않는 성격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충 보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왜 대충 보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면 그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찮게 보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 의미 있다고 하지 않으면 대충 봐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불성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문재인 후보는 당시 학습이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원래는 그 암기력도 좋고 두뇌도 우수하고 젊었을 때는 그렇다 하는 그런 그 칭찬하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일까?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인가? 아니면 듣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물론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자고 한다면 차라리 이 경우가 낫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고 또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비교적 완비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는 기술적으로 보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듣지 않는 경우가 되겠지요.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터뷰 기사. 내가 이야기할 때 문재인 씨는 안 듣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안철수 씨도 했고 김종인 씨도 했고 반기문 씨도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참고로 이때 그 자료를 찾다 보니 김종인 씨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잘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는 말이 일관성이 없다. 안보도 경제도 일관성이 없다. 이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일찍이 한 것이 있더군요. 어떻든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하고 말을 안 듣는 경우하고 우리가 2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이 경우는 더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독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는 어떤 독재자였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자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가 생산하고 건설하는 독재자였다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보궐, 그가 만일 독재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파괴하고 내다 버리고 남에게 줘버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독재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보궐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 경제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에 있어서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는 어떤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규제를 점점 확대하고 있지요. 이것이 전형적인 독재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제한되는, 자유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와 같은 국가 운영, 정부 운영 하에서 바로 지금이 국민 주권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때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옳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권은 어떤가? 현재 인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고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문재인 보궐 스스로는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펄쩍 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이 하고 있는 그것이 인권 침해다 하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독재자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지요. 현재 대표적으로 정치범에 대해서 인권 침해가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과거의 정치범은 그야말로 대통령에게 대적을 해서 혹은 어떤 정권을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저 공무원을, 단지 공무원이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어찌됐든 자연인인 국민에 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약받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공무원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공무원을 엄하게 감시하고 감독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공무원으로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데 대해서 나중에 따뜻한 감사와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독재자가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적인 신뢰가 실추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후진국으로 추락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방향을 망해가는, 무너져가는 이 방향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헌법을 알고 리걸마인드를 기르고 현명해져야, 그래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특정 정치인,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21세기의 사고를 바탕으로 할 때 허망한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를 지키고 또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내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어떤 특정인, 위대한 어떤 정치인이 나타나서 그런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 자체를 버리십시오. 그것은 아주 국가가 초보적인 단계일 때, 국가의 규모가 작고 시스템이 단순하고 경제 규모가 작을 때, 국제적인 거래가 없이 그 내부적인 생활만 통제하면 되던 그런 세계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 또한 크고 결국은 전 지구적인 경쟁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지는 것은 어떤 개인이 될 수 없고, 어떤 정치 세력이 될 수 없고, 어떤 정당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자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인프라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합시다.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5천만이 모두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